살며 익어가며 극단식하고 배우 김혜선이 전하는 우리네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몇 년 전 출판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책의 제목입니다. 사이즈도 작고 얇아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어린 시절, 설날이 다가오면 엄마는 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담아 물을 빼고 다시 큰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선 방앗간으로 가십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따라 동행하지요.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떡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사람들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그릇들이 줄을 지어 나란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쌀그릇을 줄 맨 뒤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곤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가십니다. 음식 장만을 위해서지요. 저희 집은 큰 집이라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세배를 하러 오셨던 거지요. 2주 전부터 부지런히 하나씩 장만을 하십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식사를 다 하고 가실 때는 꼭 이것저것 마련한 음식들을 골고루 싸서 손님들이 가지고 가시도록 하셨어요. 빈손으로 가시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방앗간에서 쪼그려 앉아 우리 집 쌀이 가래떡으로 만들어져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찌나 시간이 더디 가든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쌀은 기계로 들어가 가루가 되고 시루에 앉혀져 백설기가 되고 다시 가래떡 뽑는 기계로 들어가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가래떡으로 탄생되어 나옵니다. 눈치 빠른 아주머니는 그중 한 가락을 뚝 잘라 저에게 건네십니다. 그 쫄깃한 식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맛이 그리워 엄마에게 가래떡 한 말 하자고 했더니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한 팩 사 먹으라고 하셔서 어찌나 섭섭했던지. 그 맛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가져온 떡은 조청에 찍어 먹으며 다시 한번 제 심장을 녹입니다. 저희 집 안방에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틀 정도 지나면 썰기 좋을 정도로 적당히 떡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떡국용으로 어슷썰기 하시고 또 겨울밤 우리의 간식을 담당해 줄 떡볶이용으로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다시 다락에 보관해 두십니다. 그 시절 엄마가 해주셨던 떡볶이는 간장, 설탕, 마늘만 넣어서 만든 초간단 레시피의 떡볶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화려하고 다양한 떡볶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그럼에도 저는 가끔씩 그 간장 떡볶이를 재현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 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쉬울 것 같지만 그 이유를 아직껏 알지 못하겠습니다. 엄마의 손맛?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에 길들여진 나의 입맛의 변화? 또 다른 그리운 음식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를 하면 도시락 반찬 중에 오징어 조림이 있었습니다. 그 맛도 재현이 되질 않더라고요. 엄마는 기억도 못하시고. 언젠가 아들이 엄마가 해준 할라피뇨 피클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 방문 중에. 그래서 만들어줄까 했더니 한국에선 할라피뇨가 수입식품이라 비싸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먹고 싶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시카고에서 만들어 비행기로 보내주었습니다. 우편 요금이 훨씬 더 많이 들었겠지요? 내가 그동안 해주었던 수많은 음식들 중 왜 그게 먹고 싶다고 했는지, 사실 저는 언젠가는 아들을 떠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래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음식들을 기억하길 바라며 온갖 정성으로 해주었는데 하필 피클이 생각났는지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면 가장 짠한 것이 내가 해주는 밥을 먹지 못하고 늘 매식을 하는 거예요. 각종 화학 첨가물,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무척 부럽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가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는지, 왜 안 주셨는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여러 재능이 있다는 것을. 우선 옷으로 숨겨진 제 살들을 잘 감추는 재주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날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저렴한 빨강, 노랑 딱지 붙어있는 파이널 세일하는 옷들을 TJ 맥스에서 쉽게 잘 골라 비싼 옷처럼 보이게 입는 재주입니다. 또 다른 은사는 극률한 마음입니다. 예사롭게 지나가는 말도 저는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 꼭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코로나가 심하던 2021년 1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주간의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10일의 미국에서의 자가격리도 감수하면서 2주간 부모님께서는 동생 집에 계시고 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묵은 짐 정리, 청소, 빨래, 밑반찬 만들기 등등 온갖 집안일을 했습니다. 2주 후 돌아오신 부모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소원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가격리 2주를 벌써 했기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정이 겹치기도 했고요.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지만 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해 8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으니까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께서 간증을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청년이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오게 되셨고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 없어 많이 굶기도 하셨다며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라며 대접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반석에 새긴 돌이 되어 제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아픈 이들, 산모, 혼자 계신 분들에게 제 음식을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늘 생일상을 꿋꿋하게 혼자 차리고 혼자 선물도 꽃도 사는 제 일상이 가끔은 쓸쓸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차려서 우리 성경 공부 모임 가족들을 다 초대해 외롭지 않게 해준 그 집에서 차려준 생일상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수고와 고마움을. 얼마 전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모든 자기의 삶을 일시정지시켜버린 친구에게 격려와 위로와 존경의 마음으로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남이 해준 밥으로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에게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며 익어가며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혜선과 함께한 살아가는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시간이었습니다.